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또 한 번 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막판 역전극을 펼치며 이 종목 통산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두 번째로 코너를 돈 심석희가 마지막 주자 최민정을 힘차게 밀어줍니다. 두 바퀴를 남겨둔 채 처음 나선 선두. 최민정은 빠르게 내달렸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대표팀이 우리나라의 네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지난 소치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이자 올림픽 통산 6번째 금메달입니다. 경기 초반 3위를 유지한 우리 대표팀은 막판에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중반과 결승점 앞에 서 있던 충돌로 영상 판독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금메달이 최종 확정된 순간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린 선수들은 시상식 자리에선 엉덩이 밀어주기 세레모니를 선보이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최민정은 평창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 중 처음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500m 예선에선 서일아와 임효준, 황대현 3명 모두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랭킹 4위 황대현이 메달권에 가장 가까운 가운데 준결승부터 결승 경기는 내일 열립니다. 앞서 열린 여자 쇼트트랙 1000m 예선에서도 우리 선수 모두 무난히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심석희와 최민정, 김아랑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레이스를 펼치며 모두 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잇따라 금 소식을 전한 여자 쇼트트랙은 내일 있을 1000m에서도 금메달을 노립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GM이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한국GM의 자본을 출자한 산업은행의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한국GM을 상대로 한 GM 본사의 고리대금 장사가 도마에 오릅니다. 이것이 이 자본 잠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GM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지적하는 가운데서도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GM 코리아 현지 사장의 경영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그 말을 믿고 적극 지원해 주는 게 옳겠습니다. 이런 안일한 대응 속에 한국GM의 현금 수조 원이 GM으로 흘러갔고 한국GM은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됐습니다. 산은의 부실한 출자회사 관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10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3천억 원의 해외 부실이 드러난 대우건설은 매각 주체인 산은이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산은이 능력 이상으로 많은 부실 기업을 떠안고 있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비롯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감당할 수준을 좀 넘어섰지 않은가. 하도 이제 부실이 돼서 산업은행 쪽으로 관리가 넘어간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출자회사의 관리를 맡으면서 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산은이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 출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우리 정부에 한국GM 지원을 요청한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가 미국 공장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는 캔자스주 캔자스시티 페어팩스 공장에 2억 6,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846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대비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제너럴 존슨 제너럴모터스 부사장은 페어팩스 공장의 헌신을 높이 평가해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국회 산업위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운영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출석해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고 여야 의원들은 GM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위원회도 같은 시각 전체 회의를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여야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초청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됩니다. 또한 야당은 한미동맹의 불협화음과 미국의 통상 압박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다시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무부와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가 이뤄집니다. 이 자리에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도 동화에 오를 전망입니다. OBS 뉴스 차은경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치솟으면서 무주택자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이지만 신분당선이 눈앞인 초역세권이라는 매력에 프리미엄이 최고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역세권에 초중고교가 가까운 학세권까지 겹치면서 역시 2억 원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유 있는 가격 상승이라고 해도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은 신축과 구축할 것 없이 최근 들어 수천에서 수억 원이 올랐습니다. 분당 판교 지역의 급등, 신분당선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 입소문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는 성남 판교와 분당 등 준 강남권을 거쳐 용인 수지와 수원 광교 등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 강남에 쏠린 규제를 피해 인접도시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단기 급등한 집값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한 시점이고 올해 시행이 예고된 규제들의 영향력이 아직 시장에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 광풍. 강남과 함께 인접 도시들의 아파트값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더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퇴마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6세 여아의 친모 38살 최모 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왔고 이를 따라하면서 딸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인 아라뱃길에서 남성 2명이 뛰어내려 1명이 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21분쯤 인천시 서구 경인 아라뱃길 시천교 인근 수로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16살 A군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군은 의식이 있어 치료를 받았지만 또 다른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수로로 뛰어내렸다는 A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우 겸 전 대학 교수인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조 씨가 재직했던 청주대학교에 성추행 진상조사 내용을 요청하고 피해 학생들을 파악해 성추행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성추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혐의가 밝혀지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선배 학생이 후배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에게 유기정학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예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용원 4학년 학생 8명은 후배 15명을 빗자루로 때리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한예종은 교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유기정학과 근신 등 징계 처분했습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후 2시 30분 이영학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6년째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통학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토지 교환 방식의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수원과 용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홍렬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 경계와 맞닿아 있는 용인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단지 3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질적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주소는 용인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입주민 아이들은 걸어서 4분 거리의 아파트 앞 학교를 놔두고 6년째 1.1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인도가 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8차선 도로 거기를 또 지나가야 되고요.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2012년 경계조정 민원을 냈지만 두 지자체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토지교환 방식의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용인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일대와 수원 42번 국도 준주거지역을 맞교환하라는 겁니다. 두 지자체는 조정안을 두고 초기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소유주 의견 수렴하는 중이라서 추진 중이에요. 그냥 확정 이런 게 아니고. 뭐 인구는 받아오는 게 없지만 이제 공시가가 더 높죠. 우리가 저희나 수원시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두 지자체 간 경계조정 해결의 물꼬는 트였지만 각각 시의회 통과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OBS 뉴스 이홍렬입니다.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137억 4,92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1.9% 늘어났습니다. 관광공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은 대폭 늘어 적자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평택 당진항의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 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 당진항의 자동차 처리 물량은 128만 7,400여 대로 1년 전보다 3.7% 줄었습니다. 이는 2015년 150만 2,800여 대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근에 입지한 기아차와 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1980년대 이후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난에 교사 구인난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인천 사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유치원 교사들의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를 두고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젊은 인력들은 대부분 임용고시 등을 준비하며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을 하지 않아 사립유치원들은 재정난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냈는데 날이 약간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 있고 낮 기온도 4도 선에 그치겠는데요.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무수척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건조함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작은 불씨라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평창과 강릉,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4도, 인천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낮 기온 4도에서 6도 사이가 전망되고요. 경기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